옛날 옛적 아주 못된 박사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독약을 만들겠다는 생각에 여러 명의 난쟁이들을 잡아다 실험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후 그는 뚱뚱한 난쟁이, 눈이 큰 난쟁이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목을 잘라 연구를 진행한 끝에 결국 원하는 것을 제조한 이후 살아남은 난쟁이들은 기쁜 마음에 다시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끔찍한 고통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고 다시 그 박사를 찾아가서 복수를 하자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허나 문제는 독약이 완성된 직후 그만 박사 또한 덜컥하며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었고요. 이에 자신들의 원한을 어찌 달래야 하나 하며 고민하던 난쟁이들은 아무 죄 없는 한나를 덮쳐 거꾸로 매단 다음 난도질을 하게 되고, 다음으로는 자고 있던 니콜라스를 욕조로 밀어 넣은 뒤 팔팔 끓는 물을 부어선 스프로 만들었다고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은 난쟁이들의 분노가 어린 플로라에게마저 향해졌다고 적혀져 있었는데, 그들은 그녀의 피부를 사과 껍질 마냥 도려냈다라고 묘사를 하고요. 그제서야 어느 정도 원한을 해소하게 된 난쟁이들은 경사로다 경사로세 하며 즐거워했다는 글로 이야기는 마무리가 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끝. 자, 앞선 이야기가 뭔가 싶으시죠? 그럼 바로 핵심 등장인물부터 소개를 드리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보자면, 우선 배경은 후지타라는 가문의 가족들이 중심이 되는데, 가장인 가스히토는 리스라는 출판사를 가진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가 되고요. 아내인 게이코 또한 또래에 비해 젊어 보이며 미모 또한 상당한 여성이다라고 묘사가 되지만, 딸인 스즈카가 어릴 적부터 병약하게 몸이 좋지 않은 것이 아빠인 가스히토에게는 유일한 걱정거리라고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일부는 그런 스즈카의 과외를 맡고 있는 소이치로라는 이름의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흘러가게 되는데, 어느 날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고 있던 와중 생소한 인상의 남성이 곁으로 다가와선 "자네 후지타가에서 나오던데 혹시 난쟁이 지옥에 대해 들어봤나?" 하는 말을 듣게 되고요. 이에 "응? 이 사람 뭐지?" 하며 당황해하고 있으니 그는 가스히토와 스즈카는 모른다 하더라도 게이코는 반드시 알 거야, 그러니 한번 물어봐 라고 말을 한 후 눈앞에서 유유히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헌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생각하고 말았지만, 이 일이 있고 이틀쯤 지났을 때 후지타가에 있는 가정부에게서 연락이 와 방금 게이코 마님이 살해당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자, 그럼 이게 어찌 된 건지 이후 알게 되는 사실을 정리해보자면, 한 달 전쯤 30곳이 넘는 언론사와 잡지 편집부 같은 곳으로 메르엔 난쟁이 지옥이라는 제목의 알 수 없는 동화가 전달되어 왔었다고 설명을 하고요. 그 안의 내용 중 스치듯 한나라는 인물이 언급이 되는데, 이번에 살해된 게이코는 그 동화 속 내용과 마찬가지로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 온몸이 난도질 당한 듯한 모습이었고, 그녀가 발견된 공장 근처에는 스탬프로 찍힌 듯한 난쟁이 발자국과 함께 "한나는 매달자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 동화를 보낸 사람이 범인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상황인 건데, 이 말을 들은 소이치로는 얼마 전 자신에게 찾아왔던 의문의 남성을 떠올리게 되고요. 분명 그자가 이번 사건과 관여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바로 경찰에게 달려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전해주게는 되지만, 당시 그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터라 정확히 어떤 인상인지는 파악하기가 힘든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만 두 사람의 대화 중 게이코는 난쟁이 지옥이 무엇인지 알 거야 라고 했던 부분을 두고 경찰들은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과거에 있었던 엽기적인 사건에 대해 결국 밝혀내는 것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때는 바야흐로 33년 전 F촌 인근의 경찰들은 숲속에 있는 외딴 오두막에서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려온다는 신고를 받게 되고요. 무슨 일인가 하며 출동을 해보았더니 도착했을 때 이미 다케바야시라는 이름의 남성은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모습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엽기적인 사건이냐면, 오두막 안쪽은 마치 싸구려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목이 잘린 시신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모습이었고, 죽은 남성인 다케바야시의 수첩을 확인해 본 결과 그가 그동안 이곳에 숨어 난쟁이 지옥이라는 이름의 독약을 개발 중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는데, 이후 현장에서는 0.1mg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색 무취의 어떤 가루 또한 발견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단점으로는 치사량의 20배 이상이 응축이 되면 혀끝에 닿는 것만으로도 타는 듯한 느낌이 전해져 온다는 것이었지만, 허나 그럼에도 이것의 무서운 점은 찬물 더운물 할 것 없이 어떤 액체에든 잘 녹아나며 마신 사람 또한 갑작스런 신부전으로 목숨만을 잃게 될 뿐, 이후 부검을 해보아도 그 흔적을 전혀 알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뱉어내게 되니 효과가 없지만, 소량이라면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게 위장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황상 경찰들은 다케바야시가 이곳에서 불법적인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결국 난쟁이 지옥이라는 독약을 제조하는 데 성공을 하지만 이를 노렸던 누군가에 의해 살해가 되었을 거라 추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사건 수사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듯 했으나, 이후 안쪽에 있던 금고에서 정부 관료의 이름이 적힌 고객들의 리스트가 추가적으로 발견이 되며 윗선에서 갑자기 개입이 시작돼 사건은 흐지부지 아무도 모르는 독약으로 마무리가 되고 말았던 적이 있었다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현실로 돌아와 경찰들은 여기까지는 어떻게 알아내기는 되지만, 왜 이제 와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다시 떠돌며 게이코가 살해된 건지에 대해선 도통 연관을 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에 소이치로는 한동안 후지타 가문에 머물며 불안해하는 스즈카를 달래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고요. 오랜 자취 생활로 인해 능숙해진 요리 솜씨를 발휘해 냉장고에 있는 식품들만으로도 그녀의 허기를 달래어주는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헌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 어린 스즈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루는 가정부가 타준 홍차를 마시며 느긋하게 TV를 보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화면이 바뀌더니 속보를 알리는 긴급 뉴스가 흘러나오게 되고요. 이후 화면 속 사회자는 65세의 중년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살해되어 발견이 되었는데, 그의 모습은 욕조 안에서 삼겨진 듯 엽기적인 모습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 근처 벽면에는 난쟁이의 발자국 마냥 보이는 자국들과 함께 니콜라스를 삼자라는 구절이 피로써 쓰여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건이 이렇게 되자 소이치로는 메르엔 난쟁이 지옥이라는 동화 속에서 플로라라는 어린 소녀가 마지막으로 살해된다는 구절을 떠올리게 되어 이를 어떻게든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이에 대학원 후배인 후유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은 당분간 학교로 갈 수가 없겠다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여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개를 드리자면 1부에서는 그닥 비중이 없지만 2부에서 등장을 하는 인물이 되고 설정상 무미각증을 가지고 있어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여성이라고 언급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주변 상황을 정리한 소이치로는 다음으로 살해된 남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결국 알아낸 사실은 그의 이름은 도시오로 최근까지 건설회사에서 부장직을 맡고 있었으나 한순간에 회사가 도산을 하며 직장이며 가족이며 모두 잃게 된, 한마디로 실패한 경력의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고요. 또한 경찰들은 범인이 그를 죽이고 현장을 훼손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텐데 피해자의 주변엔 남겨진 자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범인은 유유히 그런 행동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했을 거라는 말도 들려주게 됩니다. 허나 이후 알아낼 수 있는 건 소이치로 역시도 이 정도뿐이었고, 그자가 먼저 살해된 게이코 씨라거나 난쟁이 지옥이라는 물건과는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전혀 접근하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헌데 그러던 어느 날 스즈카의 아버지 가스히토는 소이치로가 혼자서 사건을 조사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조용히 이야기 좀 하자며 자신의 서재로 그를 부르게 되고요. 이때 그는 자신도 최근에서야 발견하게 되었다며 게이코가 죽기 전 일기처럼 남긴 편지 하나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모래시계 하나를 건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는 놀랍게도 난쟁이 지옥을 만든 그 박사가 게이코의 아버지가 된다는 고백이 적혀져 있었고, 모래시계 안에 들어있는 가루는 그자가 남긴 400g의 독약이 된다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이 물건이 유일한 유품이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의 손으로는 처리를 할 수가 없었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고요. 이를 본 소이치로는 적잖이 충격을 받으면서도 이 사실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하며 가스히토에게 묻자, 지금 당장 이걸 공개하면 우리 가족은 큰 파장을 입게 될 테니 현재로서는 쉽게 결정하기가 꺼려진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헌데 이런 대화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경찰들이 집으로 찾아와 뜻밖의 정보를 알려주게 되는 게, 도시오의 집을 수사하던 도중 어떤 일기장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죽은 도시오는 다케바야시를 도와 독약을 만들던 조수였다는 것이었고요. 자신은 연구 도중 병에 걸려 하산을 하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 숲속에 있던 오두막에는 해독제를 만들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실험체로 쓰였던 분지라는 남성이 계속해 남아 있었다는 기록을 발견하였다는 말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지가 복수를 위해 게이코도 죽이고 도시오도 죽였을 거라고 추측을 한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게다가 경찰들은 이미 이 남성의 신원 또한 확보가 끝나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극구 부인 중이다 라는 말을 들려주게 되고요. 여기서 이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한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건드려 상당히 유명했던 브로커라 평가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 명성을 잃게 되었고 지금은 재기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암튼 그러자 이에 가스히토는 깜짝 놀라 그거 다행이군요 하고 말을 하며, 헌데 이 말을 저희에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죠? 하고 묻자 경찰들은 답해주길, 도시오가 다케바야시의 조수라는 건 알아냈지만 게이코 씨의 죽음은 연관을 지을 수 없으니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는지 여쭙기 위해서 찾아오게 된 거라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요. 이에 두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기는 했지만 결국 모르겠다는 말만 전하고 경찰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헌데 이 일이 있고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거냐면,
언론에서는 죽은 도시오의 과거에 대해 실패한 인생의 남성이 어떻게 살해까지 당하게 되었나 하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헤어진 그들의 가족들까지 찾아가 연신 가십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모습이 이어지게 되고요. 가스히토 또한 죽은 자신의 아내가 난쟁이 지옥을 만든 다케바야시의 딸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그 화살이 자신의 가족에게 향할 거라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헌데 그런 와중 예상치도 못했던 인물이 후지타 가문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그는 해골마냥 깡마른 모습에 괴상한 인상을 가진 의문스러운 남성이었던 것이고요. 이에 누구시죠? 하며 묻자 이자는 대뜸 자신을 분지라며 소개를 하더니 한동안 경찰에 잡혀 취조를 받게 되었지만 게이코 씨가 살해당했을 당시 자신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어 다행히도 방금 풀려날 수가 있었다는 말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어서 한다는 말이, 하지만 자신은 이번 사건의 범인이 맞다는 말을 들려주게 되고요. 우연히 신문을 통해 후지타 가문의 사진을 보곤 단박에 게이코라는 여자가 다케바야시의 딸이구나 하는 걸 눈치챌 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더니, 이로 인해 불현듯 과거 자신이 실험체로 쓰였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저에게 3천만 엔만 주신다면 앞으로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를 거부하신다 한다면 따님의 안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를 못할 것 같군요 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자신은 범인이 맞지만 경찰들도 잡지 못하니 나를 막고 싶다면 돈을 내놓아라 하는 협박인 모습이 되는 거죠. 허나 이를 듣게 된 가스히토는 그를 경찰에 신고하는 건 일도 아니지만 그럼 자신의 아내가 다케바야시의 딸이라는 사실도 공개를 해야 되니 이를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었고요. 이에 한동안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이를 본 분지는 지금 당장 답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며 며칠 뒤 다시 이 집으로 자신이 찾아오겠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뭔가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죠. 그리고 이때 소이치로는 결국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 게 고민 중인 가스히토에게 다가가 혹시 명탐정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라며 말을 건넨 후 자신의 친구인 미유키에 대해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그녀는 소이치로와 고등학교 무렵부터 친구였던 사이로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명탐정이라 불리우며 소문이 자자했던 아이였다고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이후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거침없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지만 이상하게 그녀는 전혀 기뻐하는 기색이나 만족해하는 표정 없이 마치 이게 자신의 숙명인 것 마냥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던 친구였다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장면은 이런 대화가 오고 간 얼마 뒤로 넘어가게 되는데, 대략적인 상황을 전해 들은 미유키는 시큰둥한 표정을 짓더니 이건 고민할 게 별로 없는 단순한 사건이야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며칠 뒤 분지라는 자가 가스히토 씨를 만나러 찾아온다 했으니 나도 그 시간에 맞춰 저택으로 찾아갈게 라는 말을 전하며 그때 경찰에게도 연락해 그를 체포할 수 있도록 대기시켜 놓으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 보자면 분지가 모습을 드러내자 미유키가 설명을 해주게 되는 것이, 다니던 회사가 도산을 하며 가족마저 떠나게 된 도시오는 어떻게든 돈을 구하려 고민을 하다 과거 자신이 다케바야시에 조수를 하며 몰래 가지고 있던 난쟁이 지옥이라는 독약을 팔아야겠다라고 여겼을 거라 말을 하고요. 문제는 그 루트를 찾는다는 게 어려웠다는 건데, 이에 떠올린 사람이 한때 브로커로 유명했던 당신이 되었던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오 쪽에서 먼저 분지를 찾아간 게 되는 거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독약을 비싼 값에 판매하는 건 어려운 일이니 어떻게든 이슈화를 시켜야겠다라고 여기게 되고요. 이에 난쟁이 지옥이라는 동화를 써서 언론사나 출판사에 뿌렸던 게 되는 거고, 다음으론 후지타가의 사람들을 모두 죽여 세간의 화제로 만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이코를 죽인 게 도시오이기 때문에 분지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이 말이 되는 건데, 허나 이때 그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게, 어떻게든 난쟁이 지옥이 이슈화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지타 가문을 모두 몰살하면 언론의 이목이 독약의 존재보다는 뜻하지 않는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이에 선택한 방법이 도시오를 죽여 사건을 물타기하고 자신이 범인인 양 나서서 브로커로서의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스히토를 협박한다 해도 자신은 체포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이름이 알려지면 독약의 출처가 확실해지니 이후 어둠의 세계에서 비싼 값에 팔 수가 있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는 게 된다는 건데, 그러자 이에 분지는 네가 하는 말은 모두 추측일 뿐이야, 증거는 어디 있지 하며 흥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때 대기 중인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와선 너와 도시오가 함께 있는 걸 목격한 증인을 찾아냈다라고 말을 하며 그를 체포한 다음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뭔가 간단하죠? 그리고 장면은 모든 사건이 끝난 며칠 후로 넘어가게 되는데, 가스히토는 감사의 마음으로 두둑한 사례금을 준비했지만 미유키는 끝내 그 돈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다만 옅은 미소를 얼굴에 띄우며 스즈카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더니 넌 내 동생 유나를 많이 닮았어.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라며 안심을 시킨 후 다시 발걸음을 옮겨선 저택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헌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녀를 배웅 나온 소이치로가 슬며시 말을 거는 게, 다행히 사건이 좋게 마무리되긴 했지만 분지의 말대로 네가 한 추리는 모두 추측일 뿐이었는데 어찌하여 그리 확실할 수가 있었지 하며 물어보게 되고요. 이에 그녀가 대답을 해주는 게, 동화 속에서 죽은 니콜라스는 그리스어로 승리자를 뜻하는 의미인데 이는 분명 성공한 사업가의 이름마저도 승리자인 가스 히토시를 염두하고 도시오가 동화를 쓰게 되었을 거라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허나 실제로는 그가 아닌 실패한 경력의 본인이 죽어서 발견이 되었으니 분명 도중에 또 다른 누군가가 원래 있던 계획을 가로챘을 거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에 소이치로는 가스 히토 생각보다 단순했네 하며 비식하고 웃게 되고요. 그 뒤 헌데 넌 왜 대가도 받지 않고 무엇을 위해 탐정 일을 해주는 거지 하며 말을 하자 이에 그녀는 읊조리듯 조용한 목소리로 그게 날 증명해 주니까 라며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곤 그렇게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시간이 2년이 흘러 2부의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 등장인물이 살짝 바뀌는 게 게이코가 죽은 후 후지타 집안에는 교코라는 여성이 후초로 들어오게 되고요. 역시 가스히토죠? 다음으로 도시오와 분지 대신에는 소이치로와 일부에서 살짝 언급된 후유미를 넣어보도록 할 텐데 현재 그는 가스히토가 운영 중인 리스라는 출판사의 직원으로 취업을 하였다라고 소개가 되고 자신의 자리엔 후배인 후유미를 연결시켜 주어 새로운 스즈카의 과외 선생님으로 함께하게 되었다고 소개가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
화면상 소이치로와 미유키를 제외한 4명의 사람이 후지타의 집에 모여 차를 마시고 있던 중 갑자기 후유미가 괴로움을 호소하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가 되고요. 이후 경찰이 출동해 현장을 조사한 결과 누군가가 뜨거운 물이 담긴 전기포트에 다량의 독약을 넣어놨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의 사건과는 달리 범인은 집안에 있던 누군가가 확실하다는 상황이 된다는 건데, 이후 또다시 알아낸 사실은 그 독약의 정체가 난쟁이 지옥이었다는 것이었고요. 이 독약은 다량으로 머금었을 경우 입안에서 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특징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무미각증이었던 후유미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삼켜버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허나 이번 역시도 알아낸 것은 이것뿐이었고, 범인이 특정 인물을 죽이려 계획했다 한다면 독약을 찻잔 안에만 살짝 발라두었어도 되었을 텐데 왜 다 같이 먹는 포트 안에 다량으로 쏟아 부은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내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이에 가스히토는 일부의 명탐정 미유키를 다시 만날 수 없겠냐며 소이치로에게 부탁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녀는 2년 만에 또다시 후지타의 저택으로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미유키의 입장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녀는 그동안 전국을 떠돌며 여행을 다닌 듯한 행색이었지만 가스히토와 마주하자마자 역시 사용된 독은 모래시계 그것인가요? 하며 묻게 되고요. 이에 그가 조용히 긍정의 끄덕임을 보여주게 되자 미유키는 결국 가족들 중 누군가가 이 비밀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것이군요 하는 말을 건네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일부의 사건이 진행될 당시 게이코의 편지를 통해 모래시계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난쟁이 지옥이라는 것을 가스히토와 소이치로는 알게 되었지만 혹여나 악영향이 있을까 싶어 경찰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숨겨왔었는데, 시간이 지나 방심하고 있던 틈 집안에 있던 누군가가 이 비밀에 대해 알게 되어 이번 사건에서 사용을 했다는 것이 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극을 감추려고 했던 행동 때문에 또 다른 비극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토대로 하여 곰곰이 생각해본 미유키는 우선적으로 이 집안에서 무엇이 바뀌었나 하는 걸 떠올려보다 2년 전과 달라진 게 있다 한다면 가스히토 씨가 교코라는 후처를 들였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는데, 허나 아무리 생각을 정리해봐도 그녀가 가해 선생인 후유미를 왜 죽여야 했을지 그 이유는 도통 연관을 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에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예전에 잠시 안면을 텄던 오래된 가정부를 찾아가 새로 오신 교코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고 물었더니 그녀는 나이가 꽤 어리시긴 하지만 성격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다, 허나 스즈카 아가씨와는 역시 관계가 관계인지라 쉽게 친해지지를 못하시네요 하는 대답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이 정도로 표현할 정도면 실제 두 사람의 사이는 이보다 더 껄끄러울 수도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유키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 가족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고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때 그녀는 어떤 말을 듣게 되냐면, 현재로서는 가족들의 관계까지는 자세히 알아내지를 못했지만 사망한 후유미 씨의 경우 생각지도 못한 독특한 이력이 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그게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지는 않겠지만 과거 그녀는 전 남친에게 심하게 집착해 스토커 마냥 괴롭혔다는 소문을 주변 지인들로부터 심심치 않게 접할 수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라고 여긴 미유키는 죽은 후유미의 동생을 찾아가 언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을 전하며 혹시 아는 것이 있는지 넌지시 물어보게 되는데, 그러자 이에 동생은 아, 맞아요. 언니에게는 광적일 정도로 집착을 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었긴 했죠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걸 말해도 되나 하며 잠시 고민하다 과거의 전 남친 사건 이후 소뭐라고 하는 좋아하는 남자가 또다시 생겼다는 걸로 아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원도 그 남자를 쫓아서 따라간 거라고 들었네요 하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후유미가 소이치로를 좋아하고 있다, 이걸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미유키는 사건을 의뢰한 소이치로를 찾아가 진상이 어찌 된 건지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부터 또다시 그녀의 추리를 제가 정리해 보자면, 평소 스즈카와 관계가 껄끄러웠던 교코는 저택 안에서 난쟁이 지옥이라는 독약을 발견하게 되자 이를 사용하여 자신의 양딸을 죽여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지만, 예전부터 모래시계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실을 눈치챌 수가 있었고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스즈카에게도 알려주었을 거라고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그녀는 자신이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먼저 나서서 모래시계 안에 든 난쟁이 지옥을 포트 안에 털어버린 거라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앞서 설명했다시피 난쟁이 지옥이라는 독약은 치사량의 20배가 넘게 되었을 때 타는 듯한 느낌이 전해지기 때문에 아무도 마시지를 않을 거라 여겼기 때문인 것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새엄마 교코도 무언가 느끼는 것이 있을 거라 여겨 이랬던 것인데, 문제는 무미각증인 후유미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었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마신 후 죽어버렸던 게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뭔가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소이치로에게 하는 거냐면, 사실 이 사건에는 숨겨진 내막이 있는 것이, 그동안 후유미는 겉으로 티나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소이치로를 좋아해 알게 모르게 집착하고 있었을 거라 이야기를 덧붙이게 되고요. 이에 너는 그녀를 귀찮게 여긴 나머지 스즈카를 이용해 살해한 것이라고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 살짝 복잡하긴 한데 사실 교코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소이치로가 거짓말로 스즈카에게 불안감을 심어줬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또한 무미각증이 있던 후유미는 실수로 인해 죽은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소이치로가 사건을 뒤에서 꾸민 것이 아니겠냐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소이치로는 여기까지 추측을 하다니 역시 너는 대단해 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잠시 망설이는 듯 싶다, 네 말이 모두 맞긴 하지만 그동안 후유미는 자신에게만 집착했던 게 아니라 스즈카에게도 몇 번이나 견딜 수 없는 협박을 가해왔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을 덧붙이는 게, 내가 스즈카에게 살해 위협이 있을 거라 알려준 건 맞지만 직접적으로 포트에 독약을 놓도록 권하지도 않았고 사건 당시에는 현장에도 없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한마디로 일부에서 분지가 했던 것처럼 내가 뒤에서 꾸미긴 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러자 이에 미유키는 소이치로의 행동이 괘씸하기는 했지만 결국 자신이 사건에 대해 공개를 하게 되면 범인은 스즈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이를 어찌해야 하나 하며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일부에서 가스히토가 게이코는 다케바야시의 딸이다 하는 걸 공개해야 하나 하는 걸로 고민을 했던 딜레마가 또다시 반복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자 이에 소이치로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냐. 스즈카 또한 큰 죄가 되지는 않을 테니 그냥 있는 대로 사실을 알리면 되는 게 아니냐 하고 묻게 되는데, 이에 미유키는 다시금 읊조리듯 그 아이 내 동생 유나와 많이 닮았어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가슴속에 담아둔 자신의 과거를 어렵사리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은 자신이 어떻게 하여 탐정의 숙명을 짊어지게 되었나 하는 것과도 어찌 보면 연결이 되는 것이었는데, 때는 그녀가 11살 시절 마을을 지나는 강가에서 어떤 남자아이 하나가 물에 빠져 사망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에 경찰들은 처음엔 당연하다시피 발을 헛디뎌 미끄러진 거다라며 사건을 종결하고 말았으나, 이때 그녀는 현장의 정황을 유심히 살펴보곤 이건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고의로 물에 빠진 아이를 밀쳐냈다는 말을 추가하게 됩니다. 자, 헌데 당시 미유키는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 아이였고, 이에 주변에서도 맞는 것 같다며 동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이로 인해 경찰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사건을 재수사하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허나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아이가 예전부터 어떤 소녀를 괴롭혀 왔다는 게 알려지게 되고요. 이후 사건의 진실은 그 소녀가 방해하지 말라며 가볍게 툭 하고 밀쳤는데, 이에 발이 꼬인 남자아이가 강가에 굴러 미끄러진 나머지 사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헌데 문제는 이 일이 공개가 된 후 주변 아이들로부터 그 소녀는 살인자라며 질타를 받게 되었던 것이고, 이후 견디다 못해 정신쇠약으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미유키는 씁쓸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그 소녀가 바로 자신의 여동생 유나야라고 말을 해주게 되고요. 그 뒤 자신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어떻게든 사람들을 도와 사건을 해결해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지금껏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애써 참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던 건데, 스즈카를 보면 죽은 내 동생이 생각나 도저히 그러기가 힘들다는 말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는 게 명탐정의 숙명이기는 하나 꼭 그것이 정의가 될 수 없고 모든 결과 또한 행복할 수만은 없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헌데 이때 이야기는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 후지타가의 가정부가 갑자기 연락을 해와 방금 스즈카 아가씨가 쓰러졌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이에 깜짝 놀란 미유키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죠 하고 묻자, 아가씨는 어릴 적부터 몸이 상당히 병약했는데 병원에 가서 정밀 조사를 해보니 머릿속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종양이 있다는 것이 뒤늦게서야 밝혀졌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장면은 병실에 누운 스즈카를 미유키가 찾아가는 모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그녀는 예상치도 못한 말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이, 스즈카는 2년 전 있었던 사건이 끝난 후 자신과는 달리 당당해 보이는 미유키를 가슴 속으로 동경해 왔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며 하루하루 지내왔으나 점점 자신의 몸은 지쳐가기만 할 뿐 언니는 좀처럼 찾아주지를 않았다는 말을 들려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뭔가 쎄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말을 이어서 하는 것이, 그러던 중 자신은 우연히 모래시계의 존재를 알게 되어 고통이 심해지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몰래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걸 포트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게 되고요. 분명 다량이기 때문에 아무도 마시지는 않겠지만 이 집안에서 의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언니가 찾아주지는 않겠냐는 생각에 포트 안으로 난쟁이 지옥의 독약을 모두 쏟아붓게 된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마지막이지만 얼굴을 볼 수 있어 너무 좋네요 라는 말을 전한 뒤 스즈카는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는데,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진실은 어린 소녀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 포트 안에 독약을 넣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저지른 것이고, 이후 불행한 우연이 겹쳐 후유미가 죽게 되었다는 말인 거고요. 소이치로는 그런 스즈카를 보호하기 위해 미유키가 틀린 추리를 하며 자신을 의심함에도 그냥 모른 척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결말인데 병원을 벗어난 미유키는 몇 발짝을 채 내딛지 못하고 자신의 숙명에 좌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스즈카는 죽음으로 남아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남겨진 자신은 앞으로 진실을 감내해야 하는데, 이런 나는 누가 구원을 해주지 하며 주변을 둘러보지만 명탐정의 숙명이 마치 그런 것이냐,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만을 그녀는 또다시 깨닫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로다이라 교 작가님의 명탐정에게 장미를 이었고요. 추리 소설을 보면 사건이 해결된 이후 모든 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듯 싶지만, 이 작품은 진실이 곧 비극이 될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와 이후 탐정이 짊어질 고독에 대하여 깊이 있게 파고든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긴 영상인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